안녕하십니까. 맘편한 원장 김동욱입니다. 저희가 이제 납병원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실제로 해보니까 요즘엔 청소년 분들이 워낙 의료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학이라서 좀 조용하긴 한데, 특히 신학기 때쯤 되면 이제 학교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의료도 많이 들어오고, 위센터 선생님들이나 여러 가지 분들이 현실적으로 좀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때 저희에게 이제 자문이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아마 제가 그때그때마다 답을 드리기가 좀 현실적으로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한 답을 모아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의 납병원 치료가 왜 필요한지 이해를 하시게 된다 그러면 청소년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담아서 준비해 봤습니다. 그 청소년들을 제가 치료를 해보면 몇 가지 특징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진단을 하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년들은 자기 속마음을 처음 보는 사람이나 치료자에게 당장 드러내기 힘들기 때문에 항상 증상에 대해서 상당히 좀 숨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100만큼 힘들다 그러면 부모님이나 또 치료자에게 한 1, 2 정도 힘들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1, 2 정도 힘들면 괜찮겠다, 참아보라, 그렇게 얘기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이제 큰 문제로 터지는 경우들이 많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을 조금 살피기 위해서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친밀감이 좀 쌓이는 기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 진료를 할 때는 아마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더 세밀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자신의 증상에 대해서 들킬 때까지는 인정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엄마한테 공부를 하러 간다고 얘기를 해서 계속 PC방에 가서 놀다가 이제 계속 갔다 와서 거짓말 하게 되는데, 이제 절대로 인정을 하지 않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 PC방에서 썼던 돈을, 카드를 몰래 쓰다가 걸렸다는 증거가 명확해져서 증거를 들이대면 그때서야 이제 인정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자해를 하고 싶다, 죽고 싶다는 생각이 항상 있어가지고 그렇게 힘든 청소년들이 있을 때 실질적으로 어떻게 힘드냐고 묻고, 또 자해를 하고 싶지 않냐고 물었을 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느 순간 실질적으로 자해 행동을 할 때 그때 이제 왜 했는지 물어볼 때 그때서야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경우들을 볼 때 청소년들에 대해서, 증상에 대해서 치료를 하려면 상당히 많은 관심과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단계를 넘어서면 정말 관계도 생기고 서로 간에 진심을 열고 또 꾸준히 치료를 할 수 있게 되는데, 그 과정까지 가는데 시간이 상당히 좀 걸리고 좀 까다로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의 숨겨진 감정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핸드폰을 쓰고 있는 걸 보고 이제 달라고 한다든지 또 제지를 한다든지 했을 때 갑자기 화를 낸다든지, 또 뭐 문을 열고 뛰어내리겠다 이렇게 말한 청소년들도 몇 명을 봤습니다, 제가. 그런데 왔을 때 그 어떤 기분 때문에 그러냐고 물어봤을 때 대부분 하는 대답이 뭐냐면, 몰라요, 그냥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쭉 얘기를 하다 보면 정말 자기가 왜 그랬는지 모르는 경우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치료가 상당히 진행이 되고 관계가 쌓였을 때 그때 왜 그런지 물어보면 이런저런 얘기 때문에 화났다, 힘들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확실히 청소년들이 되뇌가 완전히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감정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하려면 자기 감정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지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그 과정들이 필요한데, 아마 이런 과정들이 전부 다 모여야지만 청소년들을 진료를 하는데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할 수 있지 않게 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부분들 옆에서 세밀히 살펴보고, 그리고 증상이 나타났을 때 즉각적으로 관찰이 가능하고, 또 한편으로는 감정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때 실제적으로 그 감정에 명확하게 이름을 붙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옆에서 도와줘야 되는데, 아마 보통 외래 치료에서만은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청소년들을 두는 부모님께서 자녀분들이 갑자기 화를 내거나 힘들거나 또 학교에서 여러 가지 행동적인 문제가 있을 때 단순히 검사를 하고 약물 치료를 하는 것도 정말 도움이 되겠지만,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사회사업실 그 선생님들이 계시고요, 계속 지켜보고 있고, 또 담임제로 운영되고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지속적으로 행동적인 부분을 지켜보고, 저희가 또 일주일에 한 번씩 또 저희가 모여서 회의를 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병동 간호팀과 또 사회사업실팀과 또 저희가 같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을 통합해가지고 관찰을 하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치료하는 것이 더 적절한지 평가를 하는데 도움이 상당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치료를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희가 납병원을 10시에서 4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입원을 청소년
같은 경우에 특히나 초기에 치료를 입원 치료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 그러면 증상을 이해하고 또 어떤 부분에 정말 힘들어하는지 이해하고 그 부분들을 찾아내고 도와줄 수 있기에는 최적화된 어떤 그런 세팅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안정실이 있어가지고 치료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집중치료실. 거기서 이제 남학생, 여학생이 따로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수액도 맞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주사적인 처치도 가능하고 해서 아마 증상이 초기에 좋지 않을 때 또 이제 자살 사고나 그런 부분이 있을 때 효과적으로 좀 치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 가게 되면 선생님들 저희들한테 물어보시는 게 만약에 친구들이 화를 낸다, 이제 갑자기 사소한 일로 공격적으로 변했다, 그럴 때 저희들한테 어떻게 하면 좋냐고 물어보는데 사실은 저도 답이 없습니다. 선생님들과 직접 부딪힐 정도로 소리를 지른다든지 화를 내게 할 정도면 충동 조절이라든지 현실적인 판단 능력이 떨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약물 치료를 적절하게 써서 화나 분노를 조절할 수 있게끔 도와준 다음에 그 다음 단계에서 이제 상담을 하고 어떤 부분이 잘못되는지 얘기를 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학교에서 학교 생활에 적응할 수 도와주신다 그러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교 거부하는 청소년들 같은 경우 부모님도 힘들고 또 학생도 힘들고 선생님도 힘드실 텐데 학교 안 가려고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 납병원에서 상당히 좀 치료 기간이 좀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학교 거부한 청소년들도 충분히 약물 치료를 해서 주변 사람들에 대한 시선을 조절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다 그러면 훨씬 더 잘 적응하게 되는 과정들을 거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학교에 거부한다, 또 힘들어한다, 공격적이 된다 그런다고 했을 때 마음 편한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의 납병원을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서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문제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부모님들이나 또 관계자들이나 담당자들 계실 텐데 아마도 정신과적 치료를 통해서 이 친구들 대하신다 그러면 조금은 어떻게 더 치료를 잘 할 수 있을지 볼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청소년 치료가 필요한 이유가 대뇌 전두엽이 가장 왕성하게 성장하는 시기가 20대에서 25세까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기로 접어들기 전에 이 뇌가 흥분한 상태가 어떻게 안정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미래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기에 안정된 정서적인 뇌 구조를 가지고 20대 초반을 맞이한다 그러면 그 친구는 높은 그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 가운데서 지속되게 될 거고요. 만약에 청소년기에 충동 조절이 안 되고 화를 내고 그리고 주변과 다투는 부분들이 많다 그러면 그 낮은 사회적 기능을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알바를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어떤 순간 다른 사람들하고 문제가 생겨서 충동적으로 행동을 하게 된다 그러면 그 부분들이 일생을 지배하게 된다 그러면 그 청소년으로서는 상당히 좀 안타까운 일이지 않을까. 그래서 단순히 청소년 치료라는 것들은 청소년의 증상을 치료하는 부분들을 넘어서서 그 친구가 나중에 20대 30대 되더라도 건강한 사회인으로 자라게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가능할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으로서는 나쁘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오셔서 물어보신다 그러면 충분히 대답을 드릴 테니까 아마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서로 청소년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하나의 새로운 방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 유튜브 방송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